내가 살던 고향은 진행의 탈북자 최종호입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인 우리들에게 고향은 언제나 아픈 상처입니다. 또 좋은 추억도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멀리 한북도 무산에서 오신 최복화 씨를 모시고 고향에 대한 추억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복화 씨 여기서 사시면서 그 고향 생각 자주 나는 거죠? 늘 나는 거죠. 고향 그쵸? 생각은. 나도 최근에 와서 매일 가다시피 고향 생각 나는데요. 그럼 우리 복화 씨는 고향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잊지 못할 것이. 고향 생각하면 우선은 떠오르는 건 어머니가 아닐까요?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고향도 그립고, 뭐 부모 형제가 안 계시는 고향은 사실은 별로 생각은 안 날 거예요. 근데 부모가 계시니까 고향 생각은 나는 거겠죠. 네. 그 어머니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고향 그렇죠. 생각하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방송을 할 때 보면 이게 참가하신 분들이 고향 생각 부모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왜 어머니만 부르는가요? 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도 아버님하고 어머님 계셨기에 우리 복화 씨도 있고 저도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게도 어머니만 부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 복화 씨한테 이런 말 처음 하는 건데, 나는 누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고향 추억도 하게 된다라고 이제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가 부모님 추억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추억이 좀 어떻게 좀 남는 것이 있는가요? 잊지 못할. 그러니까 제가 탈북을 26살에 했다 보니까 유년 시절, 청춘 시절도 다 북한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년 시절에 뭐 추억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추억도 있고 대학 시절의 추억도 다 있었는데 항상 어머니가 옆에 계셨으니까 유년 시절에 저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을 하고 계셨고, 근데 어떤 때는 막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내가 조금 강박관념으로 살았나 이런 적도 있었고.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제가 네.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학교 갈 때면 부모 얼굴에 목칠하지 말라. 북한식으로 말하면 목칠이라 그러지. 그렇죠. 좀 나쁘게 말하면 네. 뭔칠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지. 말하는데, 그게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상처라면 상처고, 어린 마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머니한테 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늘 강박관념이. 그래서 이제 나는 모범생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모범생 컴플렉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아니,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그러면 부모님이 그때 교육에 있어서죠. 결국 이제 먹칠을 하지 말라 하잖아요. 아직도 강박감으로 생각하신가요? 지금?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 어머니의 그런 당부와 통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도 내 생활을 절제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최복화 이 자세. 그렇죠.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렇게 됐다라고. 좋은 측면이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이제 하셨는데, 부모님 계셔서 행복해본 것이 대체 무엇이었나요? 어머니가 계심으로써 어머니가 이렇게 교사를 하셨으니까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게 많잖아요. 그쵸. 욕심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많이 이런 요구 조건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덕에 지금 생각하면 저는 항상 최우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기뻤어요. 모든 수업에 시험이나 뭐 이런 걸 볼 때만 항상 저는, 우리 때는 10점 채점이었단 말이죠. 10점을 맞고 할 때 이제 표창을 받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때는 그 나이 때는 그게 얼마나 긍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런 무슨 모임 대회 같은 경우 항상 이제 결의문을 제가 읽어요. 저는 결의문 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결의문은 진짜 모범 학생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런 걸 읽잖아요. 저는 항상 결의문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그 시절에는 그만큼 궁지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의문이라면
전교가 다 모인 그렇죠. 곳이- 전교라든가 전군의 그쵸. 군 네, 사루총대 사루총. 예. 그때 항상 저는 결의문을 읽었어요. 사회에 나서 근데 그게 1학년 때부터 제가 결의문을 읽었는데 사회에 나와서도 제가 결의문을 읽고 있더라고 네. 항상.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가 이 사람은 결의문을 읽어야 되는 그렇지. 이미지. 이름을 혹시 결의문으로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잠시만. 혹시 이게 한국에서도 지금 혹시 그 결의문만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시죠? 예. 근데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어머님이 뒤에서 그렇죠. 많이 받쳐주셨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제 교사하실 때는 옛날에는 교사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교원대학을 나오신 분도 아니고 기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네. 군 교육부에서 그때 교사가 모자라니까 배치를 해준 게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나 이제 유치원 교양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때 중학교 교사가 모자라는지 모르겠지만 19살에 중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네. 오랜 세월을 교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을 봐서 너를 결의문을 읽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도움이 많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되게 이제 자식들한테 되게 열성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항상 원래는 학부위원장은 모자위원장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도 그리고 중학교 때 전교 학부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막 먹거리가 있는 초등학교 때는 상업관리소 책임지도를 하셨고 이제 중학교 때는 원료기지 사업소 기사장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의 부식물 담당이었어요. 아버지가 맞죠. 후방부 책임자. 후반부 책임자. 말하자 어머니가 교사다 보니까 네. 자녀들에 대한 이런 교육 방식이나 교양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서 통제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조금 싫은 면도 있었고 부모님은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한 번도 우리에게 복하야 이게 없어요. 그럼요. 최복하 딱 성을 붙여. 최복하 그러면 안 돼. 최복하 이걸 해. 그러니까 명령과 지시였어요. 그렇죠. 집에 와서도 자녀들 학생 대하듯이.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럴까? 근데 지금 다 자라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면 통화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면 아가야 이러시는 거예요. 눈물이 와락학 났어요. 왜 그러니까. 항상 나는 최복하 사회에 나와서도 내가 20대에도 항상 우리 어머니가 최복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전화를 하시면서 아가야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늙으셨구나. 그 아가야 하는 말에 제가 눈물 쏟은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이가 지금 살아 계신가요? 네, 계셔요. 다음번에 좀 부탁할 건데요. 저 어머님하고 전화하실 때 그 아가야란 말은 그거만은 아니 진짜 좀 딱 녹음 따올까요? 녹음해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도 지금 그 아가야란 말이가 우리 복하 씨가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딱 규정대로 칼날이 있게 저를 또 이렇게 그냥 최복하 이러면 안 되라고 하신 부모님이 오늘 현재 와서 아가야라는 이름을 하면 정말 그 부모님이 마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게 알려요. 그 저를 또 눈물 흘리게 만드네요. 그래서요. 그 이야기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래 복하 씨가 그 해초리 맞으면서 부모님 교육을 받았다 했는데 그 예를 든다면 한번 좀 그러니까 한번 전에는 이야기. 음악 소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은 무슨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행사할 때는 이제 오전에 2시간만 참가하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업에 빠지는 게 많아요. 많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열성인 게 그 북한은 한국은 지금 다 컴퓨터로 하지만 북한에는 교사들이 다 교수안을 직접 수동. 손으로 썼잖아요. 수동. 그거를 어머니가 네. 그 교원들한테 가서 그날의 교수안을 다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근데 이제 그 공연 그걸 준비를 하려면 이제 많이 수업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분량을 밤을 새가면서 저한테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음악조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 별로 못 듣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음악조 다니면서 공부 잘한다지 왜 어머니가 밤새 가면서 어떤 때는 막 새벽 5시까지 공부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원망스러웠고 못하면 맞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도 했겠네요. 예, 울면서 눈물 뚝뚝 떨구면서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엄마가 후덤만 줄 알았어 그때는. 그렇지.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좀 여쭤보는 거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마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지만은 막 엄마가 진짜 그렇게 뭐 무조건 해 하고 지시도 주고 또 이거 거부하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맞으면 억울함과 뭐 이런 것에서 울면서 공부를 했겠는데 그때 소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간단하게 후덜마 같아 이거 말고요. 그때 생각을. 네. 그때는 진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정말로 그래서 제가 내 기억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중학교 2학년 때쯤 북한의 중학교 2학년이면 지금 한 12살, 13살 중학교 2학년쯤 됐을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은 제가 2학년에 조선 역사가 끝나잖아. 3학년 네, 때 맞아요. 세계 역사가 세계 역사, 들어가는데 그래요. 조선 역사 시험에서 제가 8점을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엄청 꾸지게 이제 말을 듣고 8점도 그저 그냥 예, 우등인데. 우등이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2학년에는 졸업이잖아요. 졸업. 조선 역사가 졸업식. 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8점을 받아 시험에서 8점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 맞기까지 했어요. 제가 맞았어요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가 해초리를 두셔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막. 예. 그래서 참고 있었군요. 아니요. 그래서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 제 외할머니 친할머니 집에 가다가 결국은 집에 왔는데 집에 못 들어간 거야. 근데 보면 우리 그때 집에 군당 학교 뒤에 있었는데 보면 그게 굴뚝들 있죠. 군당 학교 네, 하나 그렇죠. 제 굴뚝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새 굴뚝을 교체하고 굴뚝을 눕혀놓은 게 있어서 낡은 굴뚝을 네. 그 굴뚝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안 들어오니까 11시가 됐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내가 좀 지금 생각해 저는 좀 속이 북한식으로 하면 못된 아이예요. 속이 이렇게 좀 꽁했는가? 꽁했죠. 지금은 꽁한 거 같지 엄청 않은데? 꽁했죠. 그래.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근데 낫고요. 그 마을에서 엄마 아빠가 지금 내 이름을 찾으면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 굴뚝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고 안 돼가지고 집에 그 이민반장한테 그 동네 이민반장 해가지고 어른들이 다 다녔어요. 근데 그게 뭐한 게 담장이 있거든요. 군당 학교 뒤에 담장이 있고 담장 안에 굴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굴뚝 안에서 드들면서 안 나오는데 새벽 3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굴뚝 아니면 그러니까 그 나무 아니, 있죠. 그러니까 세기둥 있죠. 세기둥. 보일러 보일러 세기둥. 굴뚝. 그거를 그 안에. 새 거를 교체하고 낡은 기둥을 빼서 눕혀놨다니.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소리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안에 거죠. 그 스름이라면 있었겠는데. 네, 그런데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깜깜이 됐겠네. 언제 올라가서 애들이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스름 같은 건 이미 다 떨어진 적이 새벽 3시까지 거기서 막 부모들은 찾는데 거기서 잤던 것 같아요. 잠결에 깨서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그때도 막 자꾸 막 엄마 소리가 딱 우리 뒤니까 막 엄마가 울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얘가 어디 갔을까 괜히 내가 매질했다고 그래서 그다음 안 되겠다. 근데 좀 으슬으슬 추웠어요. 그래 나가지고 담장 위에 올라서서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했는데 어머니가 당장 내려와. 걔 또 매를 들었어요 그때. 그렇죠. 새벽 3시까지 그런 기억도 나고. 부모가 무슨 뭐 그 자식이 미워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잘 되라고 한다고 잘 하는 그러는데. 건데 그 자식이 마음은 짭단하니까 그렇죠. 부모님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그 속이 타게 만들었군요. 참 그건 안 좋았다 우리 복화씨. 근데 부모들이 그런 말 하잖아. 제 그렇죠.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 많이 저도 하잖아. 들었어요. 나도 진짜 나를 거기 다리 밑에 삐지셨군요. 다리 밑에서 주워난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마 옛날 부모님들은 그게 어떻게 유행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그 어딘가 모르게 저도 그 부모님 생각 잠깐 할 때 보면 그 말이 그때는 막 서러웠다 했는데 지금은 보면 그것이 어딘가 보게 재밌었었다라는 추억이 남기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될까 싶어가지고 참 좋아요. 정말 우리 복화씨 부모님 대한 사랑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아직 할 말은 더 있죠. 아직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좀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채하지 못한 추억은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